이제 제 애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사실 밥 먹으러 가서 애기들이 이렇게 소리 지르고 떠들고 그러면 참 싫거든요. 예. 힘들죠, 식당에서 저희 나가고 입장에서는. 싶고 막 이런데 오. 근데 그런 행동들을 보이면은 이제 흔하게 뭐 저는 이렇게 대놓고 얘기를까지는 못합니다만 주변에서 부모가 애를 어떻게 키운 거야? 부모가 얼마나 집에서 저랬으면 그래? 막 그래서 부모의 어떤 부정적인 측면 때문에 애가 그렇게 됐다라는 시각들을 좀 많이 비치잖아요. 이거는 잘못된 사고죠. 그렇게 마땅히 생각하실 수 있죠. 예, 예. 왜냐하면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가는 거거든요. 아이들 입장에서는 내가 살아야 할 엄마 배 속에 있다가 세상에 태어났는데 내가 살아야 될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모르기 때문에 행동을 다양하게 해보는 거예요. 그 행동을 다양하게 해보는 과정이 어떤 경우는 주의력 결핍으로 오해도 받기도 하고 실제 주의력 결핍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문제 행동으로 오해도 받고 얘네들은 세상이 궁금하니까 다니면서 보고 만지고 다 할 수 있겠죠. 소리도 질러보고. 그랬을 때 부모님이 이 정도는 아이들이 좀 큰 소리를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그 순간도 분명히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 아이들하고 공공장소에 갈 때 그 공공장소에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를 부모님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가. 아이들이 알아듣기 쉽게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해주면 아이가 그 규칙을 사회적 행동의 규범이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죠. 그 규칙을 수용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야 하는데 부모도 해야 되고 그 아이의 주변에 있는 이웃들 같이 동반에 있는 사람들도 같이 도와서 함께 이해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. 근데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당신도 애 키워봤잖아. 혹은 요즘 애들 다 이렇잖아. 요즘 애들이 이런 현상이 더 많아지고 있잖아. 근데 사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. 근데 바쁘다는 이유로 그리고 이제 또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하나의 특징 중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 애가 굉장히 귀하고 자존감도 키워줘야 되니까 뭐든지 마음껏 해야 한다는 이 말이 사회적 규범 안에서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. 근데 사실은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게 되면 지금 직장 생활 다 하고 계시지만 직장에 오셔서도 막 소리 지르고 싶고 이럴 때 많잖아요. 네. 서로 갈등하고 다투고 이럴 예. 때도 많은데 그때 나를 조정할 수 있는 힘을 사실은 그 어린 시절에 연습하는 거죠. 사회적 환경에서. 다 간혹 아이 때문에 좀 어떤 소리가 나더라도 주변에 같이 있는 사람들이 그거는 좀 우리가 그 다음 세대를 위한 공간으로 한번 여유 있게 생각할 그럴 필요도 있습니다. 외국의 경우 제가 음악회 같은 데 가게 되면 아주 어린 아가들이 같이 동반해서 와서 아가가 으악하고 소리가 나도 그냥 음악회 진행되고 이런 장면도 좀 보거든요. 네. 최근에 그 아이들 나오는 프로그램들 뭐 인기 프로그램들 보면은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문제들을 많이 겪고 있나? 제 주변 지인의 아이도 ADHD, 뭐 과잉 불안, 거기다가 뭐 입을 닫고 소통을 단절하는 그런 아이들. 사실 돌아보면은 저희 어릴 때도 이런 친구들이 있었는데 있었어요. 이렇게 뭐 특정 명칭을 갖다 붙이거나 분석을 하던 시대가 아니라서 유독 요즘에 그렇게 도드라져 보이는 건지 아니면 실제로 그런 사례들이 많은지.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서 해석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. 네. 과거에는 ADHD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단이라는 것 자체에 우리가 익숙하지 않고 낯설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이 실제로 상담과 그리고 치료와 지원 이런 것들이 필요한 아이들이 그냥 지나쳤을 수도 있고요. 또 말씀하신 대로 아동들이 보이는 그 연령대의 전형적인 특성인데 행동의 특성인데 진단명이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또 과잉 적용돼서 이해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런 것 같습니다. 우리나라는 주의력 결핍이 어떻게 해서 이 아이가 그런 행동을 하게 됐는지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. 그 다음에 그 원인이 발생한 것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네. 상담이나 지원하는 접근 방법도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습니다. 이제 외국의 경우에는 주의력 결핍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 그에 맞는 학습 환경이나 교사, 배치라든가 아이의 특성들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고 있고요. 의외로 주의력 결핍 아이들이 어느 한 분야에 대한 집중력은 또 상당히 뛰어나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TV 방송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주의력 결핍 아동들의 행동의 다양한 문제처럼 보이는 것들만 집중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건 네.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. 예. 네. 자, 녹화 전에 제가 자제분 있으시냐고 이제 물어봤었잖아요. 네. 근데 이제 다 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데 네. 그 친구들을 이제 키우시면서 네.
일반 엄마들이랑 뭔가 좀 다르지 않았을까? 아이들의 그런 다른 면모들이 보였습니까? 네, 제가 아이를 좀 늦게 출산한 편이기 예. 때문에요. 그런데다가 또 관련 전공을 했기 때문에 아, 나는 굉장히 근사한 부모가 될 거야, 엄마가 될 거야 이렇게 생각했죠. 네. 그런데 너무 많은 실수했고요. 음. 지금도 아이가 내가 어릴 때 엄마가 이런 모습이 있었을 때 나는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했었다. 엄마의 이런 모습은 좀 달라져야 됐던 게 아닌가. 그리고 내가 왜 그렇게 항변했는지 엄마는 나를 전혀 이해하려 들질 않았다.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한편으로는 어떤 날은 그 말을 해서 굉장히 제가 마음의 상실이라든가 이런 걸 느낀 적도 있습니다. 그래서 누구나 어떤 경우든지 부모 역할을 할 때는 알고 있는 지식들이 많다 하더라도 저 같은 경우도 아, 내 성격이 혹은 내가 처한 지금의 상황이 나의 양육을 지배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기 때문에 늘 실수할 수 있다. 이 마음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완벽하게 잘 해보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그건 불가능하잖아요. 네. 근데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어떻게 보완하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부모 노릇을 너무 잘하려고 조급해 하시던 분들이 마음의 여유를 갖게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네. 생각하네요. 네. 네.